네, 안녕하십니까. 유성호입니다. 변수와 자료형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앞에서 변수, 상수 이야기했고요. 변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시간에 뭐 오버플로우에 대한 얘기, 변수 같은 경우 숫자와 문자로 구분이 되고 숫자 처리할 때 숫자는 정수와 실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어떤 실수를 처리할 때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이 있는데 그런 저장 방식에 따른 특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양으로 C 프로그래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알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뭘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변수, 자료형, 정수형, 실수형, 또 기호상수의 사용법 설명했었고요. 또 실수의 문제들, 또 활용 방법들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로 하겠습니다. 문자. 예, 앞에 설명할 때 문자가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 문자 A라고 했을 때 A란 값이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A에 대한 코드가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네, 앞에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료용은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로 구분이 되고 숫자는 정수와 실수로 구분이 된다. 실수 같은 경우는 실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부동소수점형이라고 한 이유는 보통 실수는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수에도 또 그 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소수도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인트, 플롯 그리고 문자의 경우는 캐릭터 여기 세 가지만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할 때 90% 이상이 다 이거, 한 95% 이상이 이 세 가지만 갖고도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활용법 잘 익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즉 큰 숫자를 처리한다. 너무 작은 숫자를 한다 할 때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를 변경해 쓰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전체의 5% 이하 거의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문자. 이 문자형 데이터는 문자는 컴퓨터보다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에는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걔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걔는 A라고 저장하든 A에 대한 코드값을 저장하든 어차피 그 의미는 얘는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진수로 보는 것보다 A라고 글씨가 찍히는 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유수봉 했는데 유수봉에 대한 코드값을 뭐 숫자로 쭉 적어놓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생활에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거든요. 알파벳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문자도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는 다 숫자로 저장이 된다. 그거 설명하는 거죠. A에 대한 코드값이 65고요.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대문자 저장할 때, 소문자 저장할 때 그 코드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있는데 이 값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어떤 기준이냐, 누가 만들고 누가 쓰느냐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문자형은 컴퓨터보다 사람한테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이 문자도 실제로는 숫자를 이용해서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로 바꿀 때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공통된 규격이 필요하다. 몇 비트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오래전 컴퓨터가 처음 개발될 때 엄밀하게는 아마 8비트 컴퓨터가 나올 때쯤 PC가 나올 때쯤부터 이게 어느 정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형 메인프레임, 퍼스널 컴퓨터 구분하면서 뭐 아스키 코드다, EBC, DIC 코드 체계가 좀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또 한글을 처리할 때도 조합형이다, 완성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모든 코드는 아스키 코드라는 체계로 통합이 돼 버렸고요. 이거에서 확장시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CII2, ASCII I 두 개입니다. 이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미국 표준입니다. 근데 미국이 뭐 IT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업체들은 다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죠. 정보를 교환하는 기준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ASCII 코드를 사용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이게 ASCII 코드입니다. 이 ASCII 코드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엄밀하게는 8비트, 즉 1바이트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7비트만 사용을 합니다. 7비트. 그러면 2의 7승계, 127개의 문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니, 128개네. 0부터 127까지니까 128개의 문자를 처리합니다. 뭐 한 개 뭐 그냥 덤으로 준다고 생각하고요. 뭐 숫자 표현되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숫자를 얘기할 때 몇 비트로 저장되느냐 얘기 조금 아까 했었었죠. 그 몇 비트, 즉 메모리가 얼마냐에 따라 몇 가지, 즉 종류의 개수가 결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벌써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ASCII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 표준에 의해서 컴퓨터 내부에 65라고 저장이 되면 엄밀하게 이진수로 하게 되면은 이진수로 하면 01000001이 됩니다. 요 16진수 나와 있죠. 요 4라는 걸 요걸 갖다 이진수로 바꾸면은 이진수 4자리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이진수 4자리로 바꾸면 16진수니까 저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4자리를 16진수로 바꾸고 요 4자리를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4, 1이 되는데 컴퓨터 대부분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게 A라는 글씨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ASCII 코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만 다양한 형태로 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에 이상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썼던 그 잔재들입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옛날에 이게 필요했었거든요. 최근에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내용은 주로 화면에 표시된다기보다는 통신할 때 통신을 제어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지금도 쓰이는데 여기 CR이라고 되는 게 바로 키보드 엔터키입니다. 엔터키. 그리고 요 레프트 피드, 이제 BS 이거 백스페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벨 맞나 이거? 그런 식으로 용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화면에 표시는 되지 않지만 제어되는 문자로 사용하는 데이터 값들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이진수로 저장이 되니까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숫자 글씨도 있지만 표시할 수 없는 숫자 글씨들도 있거든요. 백스페이스 화면에 어떻게 표시하죠? 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탭 어떻게 표시하죠? 화면은 공백으로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다 정의된 코드 값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숫자 부분 있죠. 0,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저장이 될 때 1이면 이진수로 0000, 0001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글씨는 이게 숫자로 쓸 때와 글자로 쓸 때는 의미가 틀립니다. 1은 개수 하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름은 1이란 문자, 그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은 다 글씨로, 그림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문자 그림. 그래서 이 ASCII 코드표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또 다른 유형의 표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한글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은 ASCII 코드표 아까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한글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ASCII 코드는 미 정보 교환 표준 부호로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비롯한 문자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에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7비트만을 코드에 사용이 되고 그중에 33개의 문자는 화면에 출력이 되는 제어 문자로 사용이 되고 출력이 가능한 건 95개가 있습니다. 이 95개는 또 알파벳 대소문자 52개와 숫자 10개, 또 특수문자 우물정, 골뱅이,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32개, 또 공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이 ASCII 코드를 만든 데는 ANSI라고 합니다. ANSIC, 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 국가표준협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에는 영문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코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8비트만 갖고는 한글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소리 글자긴 하지만 참 복잡하고 오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 만든 문자 중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좀 컴퓨터로 처리하기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글도 표준표를 만들어야 되고 코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표를 또 한글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다른 나라 문자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확장한 기준이 유니코드 체계입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란 말도 아마 자료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뭐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 노트패드나 메모장 같은 거 열어보게 되면 엔코딩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도 뭐 안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메모장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니코드 체계가 또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유니코드 체계 중 UTF-8 기준을 준수합니다. UTF-8 기준.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에다가 추가로 8비트를 추가해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문자들을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뒤에 8이 붙은 이유는 8도 있고 16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가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장해 써도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런 거 왜 쓰는 거죠? 이런 코드, 아스키 코드, 또 한글의 유니코드 UTF-8 기준을 왜 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죠. 요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통신 장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표준된 기준이 없으면 그 이진수로 날라온 데이터가 무슨 문자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코드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미국에서 작성한 거, 네가 작성한 거, 내가 작성한 거 데이터가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거다. 법이다. 룰이다. 문자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CH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걸 씁니다. 캐릭터 코드라고 하면 캐릭터는 데이터 타입으로 코드란 문자 변수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캐릭터로 지정된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캐릭터는 한 글자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한 글자를 저장할 때 표시할 때는 헛다운표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 그럼 여러 개의 문자 어떻게 저장하냐고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때 스트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배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변수를 여러 개 합쳐놓은 이렇게 있는 그 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저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A라는 값을 저장할 때 A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값에 대한 아스키 코드를 찾아서 그 코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A를 저장했을 때 코드라는 변수에는 A라는 글씨가 새겨지는 게 아니라 65라고 아스키 코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즉 데이터는 문자고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65란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일단 65란 값을 화면에 찍어 그러면 A를 찍어야 되죠. 그때 그럴 거죠. 폰트 파일을 뒤져서 65번째 있는 문자를 찾고 그 문자의 그림 데이터를 불러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런 글꼴을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은 OS, 윈도우가 대신해 줍니다. C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C는 65라는 글자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꼴을 윈도우의 글꼴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폰트들이 있죠. 다 표준된 양식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들이지만 캐릭터라는 이 데이터 타입은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꼭 콧다운표로 처리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마 상식으로 알라고 그냥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나도 잘 모르는 사항들이거든요. 뭐 디지털 미디어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폰트 파일,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들의 집합, 글자의 모양을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죠.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글자 형태의 데이터를 집합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글꼴이라고 하고요. 이 글꼴을 표현하는 방법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외곽선 글꼴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거든요. 있다는 거 알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TTF 방식과 OTF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 타입 폰트하고 오픈 타입 폰트라는 게 있는데 어도비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둘이 많은 내용들을 하죠. 화면에 표시된 글씨 출력할 때 프린터에 인쇄되는 글씨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어떻게 표현할 때 가장 이쁘게 나오는지 그런 걸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준들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예, 이제 간단한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캐릭터라는 변수 써가지고 코드 1, 코드 2라는 곳에 A라는 문자 저장하는 경우
코드를 저장하는 경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를 정의하는, 문자 변수를 정의하는 자료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캐릭터로 선언된 것은 문자로도 쓰지만 또 이거를 정수용 변수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출력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결과가 좀 틀려집니다. 화면에 문자로 찍고 싶으면 프린트문에서 %C라고 우리 전에 할 때 %D, %F 이런 거 썼었죠. D면은 십진수 정수값이고 F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C를 하게 되면 그 아스키 코드표에서 또 유니코드 코드표에서 해당하는 문자를 잡아다가 화면에 찍어줍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될 때 이렇게 다운표로 사용하든 코드 값을 주든 저장된 값은 다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찍을 때 C로 하게 되면 다 글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뭐가 나오는지 직접 작성해서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아, 똑같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장했던 컴퓨터 내면 다 이진수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찍으라고 할 때는 똑같은 결과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즉 A에 대한 코드 값이 65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10진수죠. 그것도 알고 있겠죠. 10진수는 그냥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 0x가 붙으면 16진수로 이해된다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죠? 그런데 1이라고 적는 경우하고 헛다운표가 붙은 상태 2라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하나는 값이고요. 값의 크기, 숫자고요. 두 번째 헛다운표를 묶어놨을 때 이건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하고 숫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은 동일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될 때도 그냥 1을 하게 되면 1이라고 이진수로 저장이 이렇게 되고요. 10진수 값이란 똑같구나. 이진수 10진수 1은. 그리고 문자를 다운표 있죠. 다운표를 묶인 문자일 때는 저장할 때 아스키 코드 값 49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알았죠? 49. 그래서 저장된 값이 문자일 때 숫자일 때 모양은 동일하지만 문자로 취급하느냐 숫자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저장되는 값이 틀리다는 거. 이게 왜 이 49는 어디서 나온 거죠?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문자와 숫자는 틀리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차이는 다운표로 묶어놨느냐 안 묶어놨느냐로 결정됩니다. 제어 문자. 제어 문자라는 이미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써봤죠, 이거. 프린트문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에도 코드 값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스키 코드는 LF로 돼 있을 겁니다. LF, 라인 피드, 다음 줄로 내려가라 또는 CR로 동작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LF가 되는 거고요. CR은 R이 됩니다. 리턴. 근데 C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요거 하나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C 프로그램을 짜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틀려집니다. 인베디드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 뭐 아트메가 칩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쓸 때 거기서 어떤 통신을 한다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얘하고 얘를 각각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의 끝인지 또 문장이 끝나고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또 통신상에서 보면 문장의 끝을 이걸로 쓸 건지 이걸로 쓸 건지를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합니다. 그때 차이를 두고 합니다. 탭, 백스페이스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문자가 있는 거죠. 값이 있는 거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 벨소리,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것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 삑 소리 나는 것도 아스키 코드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아스키 코드표의 7번이 바로 삑 벨소리입니다. 비프라고 하는데 여기다 캐릭터 비프 값을 7을 넣고서요. 이걸 프린트 F로 문자로 출력을 시키게 되면 문자일 땐 삑 소리가 나고요. 숫자일 땐 7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삑 하면 삑 소리가 난다. 이게 컴퓨터마다 효과음이 좀 틀려서 삑 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좋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또 이걸 다 7이라는 거 모르겠다 할 땐 이렇게 이거 백슬래시입니다.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이건 아마 한글 OS면 원 표시 누가 이런 질문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직접 문자를 쓰면 돼요. 제어 문자를 써도 됩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삑 소리가 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걸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걸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스케이프 빠져서 탈출하는 순서, 예, 확장됐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요. 뭐. 제어 문자를 나타낼 때는 코드 값 직접 써도 되고 이스케이프 시퀀스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예, 여기 나오네요. 앞에서 했던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것은 다른 말에서 확장열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시퀀스 또는 제어 컨트롤 시퀀스라는 말도 씁니다. 컴퓨터가 주번장치 상태를 바꾸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문자열을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한다 해서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오, 널. 이건 지금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쓸 겁니다. 아, 이게 경고 삑, 이건 백스페이스, T는 탭, 아, N이면 줄바꿈, 이런 게 있네요. 수직 탭, 홈, 이게 LF라고 있고, 캐리지 리턴, 다운표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백슬래시 하고 다운표를 해야지만 화면에 찍힙니다. 왜? 프린트문에서 다운표는 출력할 문장을 묶어주는 그 문단 기호거든요. 근데 다운표를 찍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그 묶어준 문단이 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화면에 찍어주는 내용이야 할 때는 앞에다 원표시 백슬래시를 붙여줍니다. 슬래시도 마찬가지, 콧다운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화면에 그대로 문자를 출력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입니다. 한 번씩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쓴 샘플입니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 이스케이프 백은 백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이거 뭐죠? 요거는 뭐지? 요건 삑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실행시키게 되면 삑 소리가 나고 요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고 밑줄입니다. 이거 이게 통짜로 된 건 없죠. 그 마이너스 표시 시프트 키 누르면 밑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을 딱 4개입니다. 4개. 하고 나서 백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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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페이스. 그럼 커서의 위치를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즉 id라고 나오고 땡땡하고 밑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럼 커서 여기서 깜빡여야 되잖아요. 백스페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런 용도구나. 입력할 때 입력하는 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변수를 지금 인티저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을 때 꼭 숫자만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문자도 넣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런 게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 돌리면서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뭔지, 백슬래시 A, 백슬래시 B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 다운표 처리하는 부분도 해놨습니다. 여기 원표시 쌍다운표, 원표시 쌍다운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프린트문은 하나의 문자열 쌍다운표로 묶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틀이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다운표를 출력할 때는 원표시를 하면은 이게 그대로 찍혀버리는구나. 그 틀을 묶어준 그 다운표가 아니라 화면에 찍으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씁니다. 조금. 다운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수형으로서의 캐릭터형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프린트할 때 문자를 찍고 싶으면 %C를 쓰라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걸 D로 했을 때와 C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예제입니다. 저장된 거는 다 캐릭터로 해서 A가 저장이 돼 있지만 콧다운표. 그렇지만 출력할 때 D로 출력했느냐 C로 출력했느냐에 따라서 D로 출력하면 그 값이 찍히고요. C로 하면 문자가 찍힙니다. 이것도 돌려서 C하고 D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65, 60, 67이 나온 이유는 뭐죠?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하나, 둘, 세 개고 값도 하나, 둘, 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코드 똑같은 값 A에다 1 증가시킨 거, 2 증가시킨 거. 문자로 증가하고도 숫자가 커지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합니다. A라는 글씨 더하기 1 하면 B가 돼버리는 겁니다. B 더하기 3 하면 B, C, D, E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됩니다. 코드 값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C라고 출력했을 경우 문자를 그 다음 문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출력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요런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자열하고 상관없는 건데 프로그램 짤 때 자주 발생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코드 그대로 작성하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타 안 나야 되겠죠, 물론. 문법 잘 준수하고 대소문자 구분하고요. 컬러링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딱 실행시키면 윈도우 비주얼스 2010에서 한 겁니다. 삑 하고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위대한 한국인들 아닙니까? 영어로 메시지 나오면 친근한 영어로 나오면 얼른 확인 눌러 끝내버리죠. 여기서 무시 누르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 중단하면 프로그램 종료됩니다. 그럼 메시지도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네. The variable sum is being used without being initialized. 이게 무슨 소리죠? 변수 sum sum은 being initialized 초기화 없이 사용된 것 같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시하고 한번 결과 보기 바랍니다. 이건 실행시키면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깜빡일 겁니다. 무시하면요. 바로 이제 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커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숫자 3가지 넣어줘야 됩니다. 5, 6, 7, 5 스페이스 6 스페이스 7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 쳐주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 볼 수 있습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무시 누르고 넘어가면 나오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넣어주고 엔터 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 이거 누르고 삑 누르면 이거 나옵니다. 이게 아닌가? 이거 뭐 집어넣은 거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구문이 있을 때도 누르면 삑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시키게 되면 화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거 뭐지?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거를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줄만 들어 있습니다. void main A라는 변수 선언하고 그냥 A를 찍으라고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 A라는 변수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대. 좋아. 근데 찍은 프린트 문이 수행이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걸 프로그램 짤 때 쓰레기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거고 그냥 나온다. 이거는 int a라고 하면 메모리상의 공간을 할당을 받거든요. 메모리 할당을 받는데 거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죠? 뭔가 있을 겁니다. 메모리는 늘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고 주인이 없을 뿐이거든요. 주인을 할당해 줬다 하더라도 호텔방에 갔어요. 호텔방에 내가 예약하고 가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이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청소하란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청소를 다 해놓죠.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청소한테 남은 쓰레기들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방을 쓰기 위해서는 확실히 치워야 되죠. 그런 걸 여기 나오는 initialize라고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이런 에러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에 코드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썸이라는 것이 초기값을 달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민해 봅시다. 이거는 샘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샘플을 집어 넣었습니다. 태양빛이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기. 태양빛 도달 시간 계산. 그래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라면 이게 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 보라는 겁니다. 도달 시간은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은 분명히 소수점 이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printf에서는 f 또는 long 플러스로 출력하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제 슬슬 여러분이 조금만 풀은 자꾸 짜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 코드 추가해가지고 샵 인클루드 보이 스탠다드 io.h 보이드 메인 가로 열고 닫고 물결 가로 열고 거기다 인트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도 주는 습관 들입시다. 어떤 이름으로 주면 좋을지라고 나름 한글 발음대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한글 변수 쓰는 것들이 한글 변수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프로그램 짜는 거 해보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 C 명령어 배우는 수업 아닙니다. C 명령을 배워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입니다. 한번 짜봅시다. 슬슬 이제 걷는 연습해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구성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약 1억 4,960 킬로미터래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이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데이터 타입을 뭘로 했냐에 따라 이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수야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엄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실수형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형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형 처리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네요. 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경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뭐지? F로 처리했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다.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좀 요구한 거는, 내가 좀 여러분을 까다롭게 요구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이걸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 D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출력값은 D가 좋을지 F가 좋을지, 즉 이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집어넣어 보라는 겁니다. 인트로 해도 됩니다. 인트 하면은 에러 난다. 인트 하면은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트는 값의 범위가 2에 16, 2에 32승, 맞지? 48이 32, 2에 32승, 들어가려나? 예, 상대 컴퓨터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하여간 돌려보고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오픈 채팅방에다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합시다. 돌려보고요. 예, 앞에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하면은 요번에 우리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이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예, 나머지 계산입니다. 나머지. 초로에서 498초 498.66667초라고 나누는데 이걸 분으로 바꾸라는 거죠. 60초가 1분이죠. 그래서 8분 18초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기 바랍니다. 샘플 안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조금 골탕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서 한 방에 안 나왔다고 바로 연락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데이터 타입을 계속 바꿔보기 바랍니다. 계산식을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실수 처리할 땐 이런 거를 실수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꼭 해서 과제로 제시할게요.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몰라, 그랬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욕 조금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내년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거죠. 직접 합시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문자형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간단한 예제들 몇 개 들어놨거든요. 문자의 특징, 코드 체계 잘 기억하고요. 뒤에 있는 샘플 예제들 돌려가면서 앞에 학습했던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직접 프로그램 짜는 요령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프로그램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대 답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랑 틀게 답을 본 순간에 프로그램은 똑같아집니다. 즉 결과 코드를 본 순간 똑같이 짜버린다. 너무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짜요. 변수명 주는 거, 식 주는 거.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고 맞으면 그 다음에 딴 사람 어떻게 하나 비교하는 겁니다. 혹시 틀리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들어요. 내가 한 거랑 비교해야지 남이 걸 본 순간에는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실력 맨바닥입니다.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즉 알고리즘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도하는 건 문제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하라. 알고리즘 구성 능력을 늘 연습해. 뭘 할 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생각 있는 여러분의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